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드디어 오늘의 주제는 노동의 미래 완결판입니다. 노동 탈출의 시대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일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노동으로부터 탈출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자, 요즘 시기만큼 노동으로부터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노동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진짜 경제학이라든지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전염병, 기술의 발전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이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님에 분명해요. 그래도 제가 몇 달 동안 이 자료 모으고 수정하고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사람들 생각 교환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이런 생각의 계기가 되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이야기하는 노동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일, 경제활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노동은 지루하고 힘들고 하기 싫은데 심지어 소득도 적은 일, 이런 거를 보통 제가 오늘 콘텐츠에서 노동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첫 번째 편에서 여러분들은 노동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길게 달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면서 또 생각을 수정해서 자료들 정리했어요. 요즘에 참 재미난 현상은 뭐가 있냐면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야, 인간의 일자리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이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생각은 뭐였냐면은 야, 그러면은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지 않는 인간만의 일을 찾아보자. 인간은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일자리를 그리고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미래 노동에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칠 게 또 인구 변화죠. 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쭉쭉 떨어진다는 거. 자, 하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영향 미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요즘에는 인구 감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어쩌면 요즘은 자동화 인구 변화보다도 일자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자동화 기술로 내 일자리 사라지면 어떡하지? 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이었다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수 있지?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푹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챕터로 이야기해 볼 것은 요즘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조금 잠잠해졌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식당에서 일할 사람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시급을 높이 불러도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더러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보세요. 처우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려고 내가 뭐 이런 일을 해 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이 될 현상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또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장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인터뷰를 했다는데 수년간 저임금을 받고 과로에 시달리던 미국 노동자들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삶을 제고하고 그들의 열악한 직업이 만족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이거 맞아? 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펼쳐졌다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시장 살리고자 돈을 막 찍어서 풀어내 버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100% 뛰고 비트코인은 10배 뛰고 하면서 뭐하러 이래? 그냥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게 훨씬 많이 버네. 이런 생각들이 최근에 퍼져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불로소득이 더 높으니까 일할 맛이 나겠냐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챕터. 자, 자산 격차로 인해서 이제 근로 의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대이죠. 아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그래봤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값 뛴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인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펼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더 심할 수 있어요. 기사 보시게 되면은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특히나 MZ 세대들 중심으로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네들 20대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 찬스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친구의 부모님이 잘 살아서 할아버지가 잘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카페 그냥 오픈하고 뭐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일할 의욕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역전하려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코인이라든지 NFT 그런 거 투자해가지고 갑자기 부를 늘리는 게 사실 그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퍼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요즘은 돈을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거를 사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사람들은 노동보다는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이 투자 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죠. 지금 미국, 한국, 그리고 영국 세계 선진국에서 돈줄을 재려고 하고 있잖아요. 돈 찍어내는 것도 그만하고 금리도 높이고 해가지고 이제 좀 시장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고 하면은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그만둘 것이냐? 근데 요즘은 주식 가격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뭐죠? 야, 주식 가격 떨어지면 찬스다. 저렴해진 주식 쭉쭉 파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야, 주식 열풍이 과연 쉽사리 가라앉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주식은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긴 하지. 그것도 실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코인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은 참 세상이 신기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들쭉날쭉 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인과 관련된 파생 상품까지 생겨나게 되면서 디지털 가상경제의 부흥기가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재미난 인터뷰를 했는데요. 개그맨 황현희 씨 아시죠? 난 돈 좋아해. 개그보다 투자로 번 게 10배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5년 넘게 주식과 비트코인 연구해가지고 수익을 좀 짭짤하게 보셨나 봐요. 근데 인터뷰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요. 2014년 개그 콘서트에서 퇴출됐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일은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세속적이라고 해도 돈과 경제적 자유만이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황현희 씨만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러 일을 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해봤고 NFT 그 만드느라 코인 투자도 우연하게 처음 해보게 됐는데 요거는 그래도 앞으로 쓸모가 있겠구나 몇 가지 코인에 투자를 해봤더니 야, 수익률이 무슨 300%예요. 150만 원을 넣어놨는데 생긴 돈이 500만 원이에요. 이 무슨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물론 지금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뭐하러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아, 이게 코인 열풍이 이어질지, 디지털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지는 않을지, 뭐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요즘 NFT도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쏠쏠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목격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욤 패트릭 씨, 뭐 프로게이머였다가 저는 비정상 회담 보면서 팬이 된 분인데 30만 원에 산 NFT가 지금은 2천만 원 넘게 올랐다. 뭐 이런 것들 자꾸 보게 되니까 야, 나 뭐하러 일하냐, 이거 벌어봤자 내가 와, 이번 달에 내가 1,000만 원 벌었는데도 이게 번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직장이란 뭔가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직장이라는 것은 그냥 투자를 위해서 시드머니를 벌기 위한 곳일 뿐, 아니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즘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노동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극소수 매니아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면 뛰어난 개발자, 연구원, 그리고 우수한 의사, 소방수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까요?
자, 그래서 노동의 미래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만든 주장본 존재가 바로 코로나죠. 원래도 옛날부터도 주식 투자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야, 요즘에 누가 이래서 돈을 벌어? 투자로 돈 버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들이 요즘은 굉장히 일반 분들에게도 퍼져 나간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에. 자, 이런 겁니다. 직장을 잃었는데 시장에 돈은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다수의 사람들이 투자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경험을 하게 됐죠. 자,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퍼뜨린 건 투자 열풍 바이러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모르겠고 그냥 놀고 싶다는 거예요. 투자로 벌어가지고 빨리 난 놀고 싶지 뭐하러 일을 하냐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죠. 어떤 현상?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조기 은퇴족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투자 정보 열심히 알아보고 해가지고 투자금 뽑아내가지고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어찌 보자면 노동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노동이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한데 돈도 안 되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놀면 심심해. 이런 거 어른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놀기만 하면 지루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1년 동안 놀아본 적은 있는데 그게 하나도 지루하진 않았거든요. 일단 1년 동안은.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볼 것도 너무 많고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되고 골프를 치러 다닌다든지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면은 이렇게 놀거리가 많은데 그렇게 지루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또 대표적인 인물로 이 사람 얘기를 또 인용해 볼게요. 기욤 패트릭 씨. 친구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그게 60배 올라가지고요. 투자가 잘 돼가지고 은퇴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놀아보니까 일을 다시 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근데 일을 다시 하고 싶더라도 어떤 일을 한다? 힘든 일이 아니라 방송을 할 것이다. 왜냐면은 방송보다 재미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한다? 재밌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욤 패트릭 씨 이 사례가 너무 재미난 게 비정상회담에 패널로 나왔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다 날리셨던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쌍한 캐릭터였어요. 성시경 씨한테 소고기 사달라고 하고 막 사준다고 하면 좋아하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아니 이렇게 조금 측은하게 보였던 이런 사람이 코인 투자로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상태를 보니까 야, 이거 참 부럽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으로 일 안 한다고 좋은 기업에 안 다닌다고 불쌍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언제든지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웃기는 건 뭐가 있냐면요. 잘 놀면 또 그게 또 돈이 많이 벌린다는 거. 요즘은 또 잘 노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야, 놀려면 확실히 놀아. 그래야 돈도 벌어.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뭐 BTS 사실 춤추고 노래하고 이것도 노동이기는 한데 사실 이들이 좋아서 선택한 노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노동이랑 좀 다르고 요즘 난리난 수우파 친구들, 이분들도 이제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댄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서 특히나 노제 씨가 CF 몇 개를 찍어가지고 몇십억을 벌었다. 와, 잘 노는 사람들이 돈 버는 시대. 그리고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방 찍어 올리는데 돈 버는 이 햇님 씨 같은 분. 그리고 또 제 친구들 이거 보고서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일본에서 그냥 장 보고 장 본 거 가지고 요리하고 브이로그 찍어 올리는 걸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아니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장 보고 요리하는 걸로 돈 벌잖아 하면서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야, 잘 노는 사람들이 돈 잘 버는 걸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돈을 이렇게 잘 번다더라 라는 소식이 요즘은 너무 정보 구하기가 쉬워요. 보통 소수의 정치인, 스포츠 선수, 연예인이 돈 벌면은 에이 그 사람이 특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핑계라도 됐는데 요즘은 진짜로 뭐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뭐 별 희한한 짓 해가지고 이런 걸로 돈 버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힘들지만 묵묵하게 일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철구라는 분이 NFT를 판매했는데 이게 1370만 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사 댓글이 이런 게 달렸습니다. 와, 진짜 저런 사람이 돈 버는 거 보면 내가 버는 돈의 가치가 진짜 하찮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팽배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노동의 일부에선 플레이 투 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엑스 인피니트라는 게임으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뭐 붐버맨 아니면은 사이버 드래곤인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막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은 야, 게임으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잠깐 정리해 보자면은 어찌 보자면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노동이라는 것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돈벌이가 다양화된다. 어떤 식으로? 크리에이터나 플레이어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옛날처럼 힘들고 지루한 일을 할 그런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참고 버티면서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회사원들에게 많이 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또 주변에서 이런 생각들 들려오지 않으세요? 아, 이렇게 되면 정말로 필수적인 인력들 있잖아요. 뭐 의료 인력이라든지 경찰, 소방서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느낄까? 자,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 광복 이래로 근로 의욕이 가장 떨어져 있는 것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럼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건비 상승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높아진 인건비에 만족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 임금을 계속 높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계속해서 해외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좀 철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기술은 이제 도입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임금은 계속 높여줄 수 없으니 자동화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제가 이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표를 많이 보여드려요. 보통 자동화로 대체되는 업무들은 어떤 일이냐? 반복하는 일, 암기하는 일, 계산하는 일, 위험한 일. 보통 자동화와 대체하는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싫어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일들,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화 기술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서 자동화 기술 필수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아주 재미난 변화가 뭐가 있냐면 자동화 기술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의 댓글 반응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자동화 기술을 소개해드리면은 이렇게 두려워하셨습니다. 야, 인간들 일자리 다 사라지겠네. 이런 댓글이 꼭 달렸는데 요즘은 잘 안 달려요. 어떻게 달리는지 아세요? 요즘은 어떤 자동화 기술 정보 보여드리면은 야, 저 기업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내가 일하려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보자. 이런 식으로 노동 탈출을 자꾸 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러다가 일하는 사람이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보 되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것만도 아닌 것이 원래 옛날 고대나 우리 조선시대나 신분제 사회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일이라는 거를 노예나 하층민들이 하는 거지 귀족들이나 상위 계급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인류 역사상 맞는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과거만 하더라도 일을 노예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시키기나 했지. 지금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하려는, 돈이 돈을 복사하게 하려는 돈복사 현상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상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은 일을 시키게 되면은 식량을 생산하거나 집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유의미한 일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가상의 아이템만 수집해도 자산으로 인정받고 돈을 불릴 수 있게 되면은 헛개비 경제만 앞으로 커져가는 건 아닐까. 이런 게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은 예전 경제 성장기만 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면 보장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참고 버티면은 노후와 자녀 교육이 보장되는 시대. 자, 근데 이런 보상이 이제는 희미해지다 보니까 전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성실함의 미래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갑자기 이제 대박 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허무함이 느껴지고요. 그러면은 자기 일과 회사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자, 그래서 나도 투자에 참여하다 보면 지나친 투기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도박이 돼버리는 사회가 되지는 않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투자 안목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여전히 하는 사람, 일로부터 탈출한 사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가?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지루하고 소득 적은 일은 할 이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내년, 내후년,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요즘에 혼란스러워요. 자, 그렇다면 미래 노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핵심은 미래의 노동의 핵심이 큰 돈이 벌리거나 재밌는 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굳이 경제활동 일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주면서 근근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놀면 뭐야. 그 조금이라도 버는 게 낫지. 근데 이런 게 의미가 요즘은 너무나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돈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일은 자꾸 외국인, 자동화 기술, 그리고 고령자들이 하게 되지는 않을까. 상당히 미래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인의 목표는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할까 찾는 게 아니라 노동으로부터 탈출할 방법들을 찾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 자,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기 싫은 노동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진로지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기업의 노동자가 되라고 가르쳤던 게 지금 학교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왜냐면 애들도 어른들이 계속 투자로 해서 돈 벌고 있는 상황 보고 뉴스도 보고 유튜브로 이제 대박 나는 친구들, 게임해가지고 대박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라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성공한다, 이게 아이들한테 먹히겠냐는 거죠. 대학생들에게도 먹히겠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교수님의 이야기로는 애들은 그런 거 아직까지 민감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20대 분들도. 자, 그럼 대학의 중요도는 사실 더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기들에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야, 뭐하러 노동을 하려고 하냐 라고 애들한테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 도대체 애들한테 해줄 얘기가 없어요. 해줄 얘기는 그나마 그런 거죠. 착하게 살자,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살자, 법 지키고 살자, 뭐 이런 거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어떨까요? 자, 일단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어가지고 아예 최저 생계비를 다 보장해주자. 한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게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고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경제를 굴려보자 하는 게 이제 지원적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선 주자가 이제 공약하는 건 지원적인 내용의 기본소득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현금으로 나눠주면은 그거를 그냥 저축해 두든지 투자에 쓸 수 있으니까 보통 지역 화폐로 나눠져가지고 소비를 독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역 화폐 받아가지고 생필품이나 그런 건 지역 화폐로 쓰고 내가 어떻게 일자리로 해가지고 돈이 버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다 투자나 코인, NFT 사고 이런 쪽으로 쓰이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런 투자 붐의 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요게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고민이 많은 것이고, 정부라는 것이 이런 시대에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몇 달 동안 수정한 노동 탈출의 시대를 전달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저도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절대로 정답도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뭐 내년에 현실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 생각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질문을 하고 사시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진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디에 취직해야 돈을 많이 벌까? 이건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고, 자, 조금 먹고 살만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뭘 하면 덜 일하고 돈은 훨씬 많이 벌까? 창업이나 투자나 이런 걸, 재테크를 생각하시면 이런 거에 중점을 두실 거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어떻게 하면 노동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코인 투자라든지 NFT 뭐 이런 디지털 가상 경제로 인해서 뛰어난 수익을 얻는 사람들, 뭐 집 투자, 오피스텔 투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뛰어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래가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청년들 진로 강의를 하는데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진짜 많았어요. 예전엔 저도 청소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일을 하고 나한테 맞는 일을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드렸지만 요즘은 그게 오히려 고리타분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분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선생님들이라면은 아이들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길러가야 될까요? 성실하게 노동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노동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혼란스러우시다는 거죠.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1부 플레이 투 earn의 시대. 야, 플레이어가 되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상상경제의 시대. 개발자들이 이제 상상력으로 부를 개발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렸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냥 놀고 싶은 사람들. 이거 제목이 달라졌네요. 제가 여기에서 제목을 바꿨거든요. 자, 노동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 묶으셔가지고 한번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성실함의 미래라고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자, 이렇게 4개의 컨텐츠를 이제 다 여러분들이 몰아보시게 되면은 앞으로의 노동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많은 생각거리들이 생겨나실 것 같아요. 자, 과연 미래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댓글 의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